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를 덮친 강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1,9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9,915명으로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가 아이티에 상륙했습니다. 폭풍우가 지진 피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아이티에 규모 7.2의 강진이 덮치고 사흘째,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나뭇가지로 기둥을 세워 겨우 천막을 쳐놓은 임시 대피소에도 폭풍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천막은 무너지고 바닥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는 최대 380mm 폭우를 앞으로도 더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진으로 집안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추가 붕괴 우려도 큽니다. 지진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데 이어 폭우까지 쏟아지자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진 피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시설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들 것이 없어서 부상자를 안아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없어 오토바이 뒷자리에 부상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병원도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의료진들은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야외에 매트리스를 깔아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시 병상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일부 부상자들은 진통제라도 맞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도 더딥니다. 굴삭기가 동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비가 부족한 주민들은 헬멧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뒤지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 300명으로 파악됐던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무장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국제사회의 구호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호 물자를 실은 차량도 무장 세력들과 협상을 해야 겨우 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무장 세력이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o UNICEF, we are really calling, advocating and calling for a humanitarian corridor in Haiti to allow a quicker and safer transfer of goods and people to the south. So we are really advocating. 유니세프는 이번 지진으로 어린이 54만 명을 포함해 120만 명의 아이티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1,150만 명인 아이티에서 10%가 넘는 국민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겁니다. 아이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티가 대규모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0년입니다. 대지진 당시에는 2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만 명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이티가 이처럼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피해가 특히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엄연한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재입니다. 빈곤과 자연재해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악순환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연적 차원만의 접근이 아닌 국제사회 그리고 IT 사회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 문제에 배태된 즉 기인한 재해인데요. 저는 이를 IT가 없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진 그리고 허리케인 등 대형 자연재해 피해가 큰 것은 IT라는 국명의 역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IT라는 말은 현지어로 숲이 울창한 나무가 많다라는 뜻인데요. 실상은 현재 벌거벗은 민둥산입니다. IT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 땔감 그리고 사탕수수 대농장을 위해 개간을 하며 현재 산림이 국토 대비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진 그리고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IT의 피해가 극심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 IT가 없어서이고 이는 비단 한 국가 체제로만 해결을 모색하는 그 임계점을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자력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우리 정부도 긴급 구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도움이 지금 가장 시급할까요? 네, 긴급 구호 말 그대로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긴급 구호 매뉴얼이 있는 만큼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2010년 IT 대지진 이후 긴급 구호 등 일련의 구호 체제 가운데 학습한 실패 또는 성공 사례를 최대한 이번에 적용 및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긴급 구호 활동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보호와 재건을 향한 첫 단계인 만큼 긴급 구호 이후의 중장기 매트릭스, 가령 삼림 산업을 통해 IT 원래 이름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네, 올해 안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IT 대선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국 불안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려 쌓인다는 설상가상의 한자 성어가 작금의 IT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조분의 모이지 대통령 암살 이후 신임 아리엘 앙리 총리가 전국의 혼란 속 최대한 빨리 선거를 치르며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당초 8월 다음 달로 예정되었던 대선 및 총선이 오는 11월 선거로 연기된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만큼 대선 일정의 차질과 연동된 IT 전국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 속에 IT 국민들의 자발적 안정화 노력과 아울러 국제사회 모든 행위자의 적극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교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IT 비극의 여파를 줄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00만 달러, 약 1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지진에 이어 IT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